프린스턴 대학교의 과학자에서 신학자로 진로를 바꾼 워필드, 그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워필드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필드는 어릴 때 과학을 좋아했던 소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유한 아버지 덕에 좋은 사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었고, 이때 수학과 과학에 크게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탐독할 정도로 과학을 좋아했던 워필드는 아버지와 함께 소를 키우며 자연 선택의 원리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죠. 워필드의 동생 에설버트 워필드는 그의 형을 헬라어를 싫어했던 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설버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공부가 싫다는 형의 의견은 6세의 소요리 문답서를 다 익히고 주일 오후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 가정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워필드가 어린 시절부터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신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더 흥미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인 것이죠. 결국 워필드는 뉴저지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 뉴저지 대학은 이후에 프린스턴 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죠. 워필드는 뉴저지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대학은 1726년 스코틀랜드 출신 목회자가 설립한 대학인데요. 워필드는 1868년 16세에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871년 19세에 수학과 물리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워필드가 대학 시절 미국 회계학회에서 주관하는 에세이 및 토론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학회는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을 많이 배출한 것으로 유명한 학회죠.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워필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실력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과 물리를 전공한 워필드는 졸업 후 유럽에서 조금 더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872년 봄 유럽으로 유학길에 오르죠. 워필드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돌연 신학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다시 프린스턴으로 돌아와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죠. 그렇다면 워필드는 왜 과학자에서 신학자로 전향했을까? 수학과 물리 분야에서 실력도 있었고 인정도 받았던 워필드는 왜 유럽에 유학 간 이후 신학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워필드가 이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워필드가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던 1872년은 미국에서 2차 대각성 운동이 끝나고 이제 3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이 2차 대각성 운동 중에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었죠. 그 당시 워필드가 속해 있던 개혁주의 진영에서 바라보기에 제2차 대각성 운동은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었죠. 반지성주의적이고 반펠라기우스적인 요소들이 가미된 부흥운동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감정과 체험, 결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어릴 때부터 개혁주의 전통 속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던 워필드가 보기에 제2차 대각성 운동은 조금 위험한 열매를 낳았던 것입니다. 또한 워필드는 유학길에서 19세기 독일의 신학적인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워필드가 유학길에 올랐던 하이델베르크 주변에는 본과 튜빙겐, 괴팅겐 등의 독일 자유주의 신학교가 있었고, 또한 저 멀리는 베를린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슐라이마우가 있었고, 튜빙겐에는 튜빙겐 학파를 창시한 크리스티안 바우어가 있었으며, 하이델베르크에는 리츠의 스승인 리하르트 로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괴팅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완성한 알브레히트 리츠리 자리를 잡고 있었죠. 이들의 신학적인 결과와 또한 그들의 직계 제자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워필드는 자유주의 신학의 무서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중 일이지만 워필드 사후에 출간된 10권짜리 전집을 보면 그중 2권이 이 리츠의 신학에 대해 반박하는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워필드가 독일에서 만난 자유주의 신학은 워필드의 심정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다른 유학지였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역시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16세기 존 낙스에 의해 장로교 국가가 되었는데요. 18세기까지 장로교가 지배적인 국가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장로교가 유지되고 있었죠.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종교적 자유를 추구하게 되었고 19세기 중반 국가교회와 자유교회가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장로교 신학이 조금씩 쇠퇴를 하게 되죠.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회자들이 미국에 건너와 워필드가 공부했던 뉴저지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을 세우고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스코틀랜드의 신학적인 상황이 변화한 것은 워필드가 보기에 다소 충격적인 것이었겠죠.
스코틀랜드 출신 목회자들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했던 워필드, 19세기 미국 신학생들이 가장 많이 유학을 떠났던 독일, 유럽에서 공부하는 동안 워필드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독일과 스코틀랜드의 신학적인 위기, 그리고 떠오른 미국의 신학적 논쟁들, 어릴 때부터 개혁파 장로교 전통으로 신앙교육을 받았던 워필드가 보기에 조국의 교회는 풍전등화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워필드는 유학길에 오른 지 1년 반 만에 다시 프린스턴으로 돌아와 신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